솔직히 말해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주식창 열어보셨죠? 아니면 유튜브에서 연금저축, ISA 이런 거 검색하면서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월급 300만 원 남짓 받으면서 애들 학원비 떼고 월세 내고 나면 손해주는 건 푼돈인데 나라에서는 자꾸 법을 바꾼다고 하죠. 2026년 들어서면서 ISA 한도가 3억으로 늘어난다느니 세금을 5.5%만 뗀다느니 하는 소리 들으면 솔직히 기쁘기보다 그래서 내 돈 얼마를 어디에 넣으라는 거야? 라는 짜증이 먼저 날 겁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스마트폰 알림 잠시 끄고 제 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제가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파편화된 정보들 다 갖다 버리시고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그냥 오늘로 끝납니다. 2026년 개정된 ISA 3억 한도 활용법부터 연금저축이랑 IRP를 어떤 순서로 넣어야 내 피 같은 돈 100만 원을 연말정산 때 현찰로 돌려받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 안 맞는 출구 전략까지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지갑이 세금과 건보료라는 구멍난 항아리가 되는 걸 절대 두고 볼 수 없거든요. 이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재테크 지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ISA나 연금 계좌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제가 엊그제 상담했던 40대 중반 박 대리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이분은 정말 성실해요. 적금 꼬박꼬박 넣고 주식도 우량주 위주로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찾아왔어요. 작가님, 제가 60살까지 지금처럼 모아도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10년 동안 수입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빙하에 난 깊은 틈처럼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삶이 툭 떨어져 버리는 구간이죠.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고물가, 게다가 수명은 100살까지 길어졌어요. 기름은 50km 갈 정도밖에 없는데 목적지는 100km 남은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방탄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ISA, 연금저축, IRP라는 세 가지 주머니예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이 주머니들을 안 쓰니까 세금으로 15.4%씩 떼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16.5%의 환급금을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6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을 국가가 현찰로 주는데 이걸 안 하는 건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2026년의 주인공 ISA부터 파헤쳐보죠. 이번 개정안이 왜 역대급이냐고요? 예전엔 한도가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에 6천만 원씩 5년만 넣어도 3억이라는 거대한 절세 방패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비과세 혜택을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9.9%에서 5.5%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통장에서 이자 100만 원 받으면 15만 4천 원 떼어가잖아요. ISA는 5만 5천 원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은퇴자분은 일반 예금에 3억을 넣어두셨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어요.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이나 올랐죠.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돈을 ISA라는 주머니 안에 넣어뒀다면요? 건보료 인상 0원입니다. 세금 거의 없죠. ISA는 말 그대로 내 돈을 세금의 공격으로부터 숨겨주는 합법적 은신처예요. 3년 동안 묶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내가 입금한 원금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폰 켜서 증권사 앱 깔고 중개형 ISA부터 만드세요. 오늘 10,000원이라도 넣는 게 미래의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연금저축입니다. 이건 13월에 월급을 만드는 마법의 지팡이에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1년에 600만 원을 넣으면 내년 초에 99만 원이 통장에 꽂힙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가입하자마자 16.5%를 확정짓고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주식이 어떤 코인이 사자마자 16.5% 수익을 보장해주나요? 오직 연금저축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은행 가서 연금저축 보험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은 사업비를 많이 떼서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적어요. 무조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만드세요. 그래야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우량 기업들에 투자해서 내 노후 자금을 복리로 불릴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갓 태어난 손주 명의로도 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줬어요. 세액공제는 못 받더라도 55세까지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 유과 덕분에 나중에 손주가 어른이 되면 수억 원의 자산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파도를 타는 법입니다. 마지막 방탄조끼 IRP입니다. 이건 좀 더 강력해요. 퇴직금 전용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퇴직금 받을 때 세금으로 수천만 원 떼이는 거 보면 정말 가슴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30%나 깎아줍니다. 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40%까지 깎아주죠. 국가가 제발 퇴직금 한 번에 받아서 치킨집 차리지 말고 연금으로 천천히 쓰렴 하고 당근을 주는 거예요. IRP의 특징은 30%를 무조건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할 수 있어요.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하지만 모후 자금에는 골키퍼가 필요합니다. 다 공격수만 있으면 한 골 먹힐 때 끝장나거든요. 그리고 연금저축 600만 원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더 나오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씩만 IRP에 자동이체 걸어보세요.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이라는 현금이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자, 이제 무기가 3개라는 건 알겠는데 내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넣어야 해? 라는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대한민국 1%만 하는 납입 황금 순서입니다. 딱 이대로만 하세요. 1순위는 연금저축펀드에 월 50만 원입니다. 100%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급할 때 원금 인출도 가장 자유롭거든요. 2순위는 IRP에 월 25만 원입니다. 이걸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우는 거죠.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 3순위가 바로 2026년의 주인공 ISA입니다. 남는 돈은 다 여기다 때려 넣으세요. 여기서 고급 꿀팁 하나 더. ISA는 3년 만기가 되면 돈을 찾을 수 있죠. 이때 찾은 돈을 그냥 쓰지 말고 연금저축계좌로 옮기세요. 그럼 국가가 기특하네 하면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해줍니다. 원래 900만 원 받던 사람이 그 해에는 12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3년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걱정.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해? 라는 의문입니다. 유튜브에 사적 연금 1,500만 원 한도 이야기가 많죠.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이 세액공제 안 받고 넣은 원금이나 IRP로 받은 퇴직금 원금은 이 1,500만 원 한도에 아예 포함도 안 됩니다. 오로지 세액공제 받은 돈과 투자로 번 수익만 해당돼요. 설령 넘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돈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이자로 받으면 건보료 폭탄 맞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안전해요. 국가가 연금은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자, 이제 주머니는 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2026년 현재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죠? 금리는 요동치고 물가는 잡힐 듯 말 듯합니다. 이럴 때 ISA 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국내 상장 고배당 ETF와 월배당 리츠입니다. 왜냐고요? 2026년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 투자형 ISA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거든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일반 계좌라면 15.4%를 떼어가지만 ISA 안에서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위로는 5.5% 분리과세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내 주식형 펀드 ETF 투자금의 최대 30% 소득공제라는 미친 혜택이 발휘됐어요. 이건 그냥 국가가 국내 주식 좀 사주세요. 대신 세금은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수준입니다. 꼬박꼬박 배당 나오는 종목들로 ISA를 채우면 내 통장에는 매달 세금 한 푼 안 뗀 현금이 꽂히는 배당 머신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RP는요? 여기는 우리 집에 공격수들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무조건 70% 이상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작가님, 미국 주식 너무 고점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봐봐요. 우리가 연금을 타는 건 10년, 20년 뒤입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들은 미국에 있고 그들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입니다.
매년 배당받고 사고 팔 때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세금 늘돈이 다시 투자금으로 굴러가서 눈덩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20년 뒤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사람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 사람의 자산 차이는 수억 원으로 벌어질 거예요. 이건 산수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시는 가족 재테크의 비밀 하나 공유할게요. 2026년은 증여의 기술이 재테크의 핵심이 되는 해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나이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 노후만 준비하지 마시고 자녀나 손주 이름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당장 만드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돈을 아이의 연금 계좌에 넣고 미국 우량주 ETF를 딱 20년만 묻어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그 계좌는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종잣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소득이 없는 아이니까 세액공제는 못 받겠지만 20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복리로 불어난 자산의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말보다 내 연금 계좌에 복리의 씨앗을 심어뒀다는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훨씬 든든한 유산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60대 은퇴자분은 평생 모은 5억 원을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어요. 이자가 연 4%만 나와도 2천만 원이죠. 이분은 이 이자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고 갑자기 건강보험료로 매달 수십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국가가 주는 연금보다 건보료가 더 많이 나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온 거죠. 하지만 이 5억을 ISA 한도 내와 연금 계좌로 분산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계좌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건보료 산정 점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즉, 내 자산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마법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도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를 넘어 어떻게 지키느냐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주머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정말 방대했죠?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2026년 개정된 ISA는 3억까지 비과세되는 우리 집의 거대한 방패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매년 150만 원의 현금을 꽂아주는 마법의 복제기고요. 연금저축 월 50, IRP 월 25, 그리고 나머지는 ISA. 이 순서만 기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지능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고 실행력 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좋은 지도를 그려드려도 여러분이 신발끈 묶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소득 크레바스 앞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는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시원하게 뚫어줄 통찰력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자본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